밀려. 자, 다시. 야, 처음부터야! 1선배가 뭐야? 아, 진짜. 처음부터야. 잘 들어라. 전개에너지 생산과 수송에서 이런 회로는 이게 교류 회로에 대한 표시예요. 파동. 요거 이제 직류 회로에 대한 표시야. 여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지. 여기서 회로에서 전자가 이동한다. 어떻게? 전자는 얘들아 요렇게 흘러요. 알겠어요? 이게 전자입니다. 1번 전자로 한 겁니다. 전자의 이동과 반대가 되는 게 누구야? 전류죠. 전류는 플러스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이게 전류야. 근데 얘 때는 직류는 전류가 한 방향으로 안정적인 값이 공급이 됩니다. 자, 직류의 특징. 자, 직류의 특징. 안정적 전압을 공급한다라는 거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이 바뀌질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여기 플러스 값, 여기서 마이너스 값이라는 건 얘가 만약에 이 방향이면 이 방향을 플러스로 놓은 거다. 옆방향은 마이너스다 이건데 한 방향이다라는 걸 표시해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한 방향이다. 책에 있어요. 뒤에 보면 있어요. 근데 안정적 전압 공급할 수가 있고 얘는 전압을 뭐하기?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갑시다. 자, 교류는 여러분 회로가 이렇게 전류가 생겨요. 첫 번째 이게 전류입니다. 한 바퀴를 돌았지. 다음 바퀴는 거꾸로 돌아요. 그 다음 바퀴도 뭐 해버려? 또 이렇게 돌아. 그 다음 바퀴도 뭐 해버려? 이렇게 돌아. 그럼 얘는 뭐야? 회로가 이거야. 계속 도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그게 따로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럴 땐 이 방향일 때를 플러스, 이 방향일 때를 마이너스로 잡고 크기도 일정하지가 않아요. 왜 일정하지 않은지 이따 보여줄게. 그래프가 이런 형태의 전압이 나타납니다. 가로등이 뭐 8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시간이에요. 새로운 새로운 전압으로. 전압은 전류. 전압은 전류에 비례합니다. 알겠어요? 이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발전소라는 걸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발전소는 뭘까요?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 모든 발전소, 질환 연병 발전소들 있지? 발전소는 정의가 뭐야? 전기를 만들어주는 새끼야. 어떻게 만들까? 잘 봐! 법칙 두 가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곧 고1이잖아. 고1에 중간 범위에 이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말고사 범위에 이게 들어가죠. 중간, 책의 중간 정도에 법칙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법칙은 좀 여기서 지금 정리합니다. 이렇게 전선을 연결해 놓고 여기다가 배터리를 연결해 놨어요. 배터리를 연결해 놨어요. 얘는 이제 어떻게 될까? 여기가 플러스극, 여기가 마이너스극이죠? 이지? 그럼 전류가 얘들아 어떻게 흘러? 요렇게 전류가 흐르죠? 자, 해볼봐. 오른손 들어봐. 들어줘! 전류 오른손! 이게 전류야. 알겠어? 통일 땐. 알겠어? 이게 돌아가지! 그 엄지가 무슨 극? 다 몰라? 플러스 이게 전류! 이거 무슨 거? N극. 자, 누굴 만든다? 자, 플러스 개발입니다, 지금.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법칙이냐면, 앙페르의 법칙. 자, 앙페르 법칙을 말로 한번 서술해보자. 이거 융합과학에 나옵니다. 앙페르 법칙은 누가? 전류가 발생했다. 전하의 흐름이 발생하시면 그 전류는 누굴 만든다? 자기장을 형성한다. 전류의 흐르는 방향을 네 손가락으로 만들고, 원래는 이제 앙페르 법칙은 오른손이 전류고 자기장이 이렇게 원형으로 만드는 거잖아. 그러나 이제 원통일 때 제가 바꿔서 설명했었죠. 이게 전류고 이걸 자기장으로 봐도 된다라고 했었어요. 알겠냐? 미스터 처음 듣는 건 아니지? 지금 하는 것들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그러나 몇몇 학생은 처음 듣는 게 있을 건데, 잘 보세요. 무슨 법칙 할 거야? 패러데이 법칙 할 거야. 좀 중요하죠, 이게. 패러데이의 법칙. 제가 좀 디테일하게 한번 분석해 봅시다. 디테일하게. 잘 봐. 이렇게 통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전선을 감아놨어. 근데 이 전선에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배터리가 없다.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자, 난 여기서 전류를 만들게 마법을 부릴 거야. 마법을 부릴 거다. 잘 봐. 여기다가 이렇게 딱 N극을 갖다 계십니다. N극에선 뭐가 빠져나와? 자기력선이라는 게 이렇게 삐져나와요. 여기서 용어 하나, 좀 어려운 용어 하나 갑시다. 자속. 자속이 뭘까요? 자기력선의 수.
속도가 아니고 몇 개냐? 식을 때문에. 자속 몇 개냐? 잘 봐. 그럼 얘가 지금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 직진하는 거 하나라만 가정합시다. 그러면 여기 통에 동그란 통에 자기력선 내려가는 거 하나 있지. 하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변했어. 어떻게 변했어? N극이 뭐인 거야? 다가온 거야. 윤이 다가왔음. 윤이 다가와 여기까지 왔음. 오 대박임. 그죠? 자, N극에서 자기력선이 빠져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통을 들어가게 돼요. 그죠? 자, 이 말로 해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뭐의 변화가 어떻게 있었죠? 통 기준으로요. 난 지금 흰색 통 기준으로 봤을 때 내려가는 자속이 증가하게 되죠? 맞아? 봐봐. 여기 자속 하나 있지? 내려가는 거. 그치? 여기 내려가는 거 몇 개지? 3개 됐지? 내려가는 자속이 증가했지? 자, 그럼 여기서 자속의 변화, 자기력선 수가 많아지는 거, 적어지는 거, 자기장의 변화예요. 자, 그럼 여기서 패러데이 법칙 이렇게 말로 해봅시다. 자속에 뭐가 생기면? 변화가 생기면 1번 자속의 변화가 생기면 닫힌 공간, 금속이나 그런 전선 안에 자속의 변화가 생기면 두 번째 어떻게 된다?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다시 자속의 변화를 방해. 변화를 방해. 저도 중요한 거야. 진짜 변화를 방해해야 돼.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누가 생긴다? 자기장이 생긴다. 전류가 나중이야. 자기장이 먼저 생기는 거야. 유도 자기장. 여러분 여기 자기장 어떻게 유도가 돼야 할까요? 잠깐 쓰는 거 잠깐 스탑하시고 여기 보세요. 위에가 N. 얘가 지금 자기장이 몇 개야? 자기력선 수가 하나야. 얘 몇 개야? 3개야. 3개야. 하! 그럼 내가 요렇게 만들어주면 몇 개가 돼? 다시 얘는 1개가 되지. 어? 그럼 이 보라색이 뭐야? 유도된 자기장이야. 알겠어요? 왜 이렇게 유도할까? 원래가 몇 개였어? 원래가 1개였어. 나중에 3개가 됐어. 근데 원래 걸 만들고 싶어요. 알겠어? 원래 1개인 상태를 유지하려고 이 통 안에서 이걸 만들어줘. 알겠냐? 근데 그 유도 자기장은 세 번째. 유도 자기장이 누굴 만들어준다? 유도 전류를 만든다. 얘들아 이거 서술형으로 나와요. 알겠어요? 고일 융합과학에 서술형으로 나오니까 그건 지금 시간 융합과학과 어떻게 보면 대비입니다. 융합과학 물리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치? 유도 자기장이 마지막으로 전류를 만들어. 왜 이게 가능한가? 자, 봐봐. 전류는 누구 만들 수 있어? 자기장을 만들 수 있지. 자기장도 누굴 만들 수 있다? 전류를 만들 수 있다. 이 말인데. 자, 그럼 여기서 전류는 어떻게 생길까? 잘 보세요. 이 통에는 여러분, 이 통에는 전류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보고 있어? 봐? 둘 알아듣겠어? 전류 하나도 없었어. 근데 여기 씨발 이제 자기장이 생겼어. 위로, 그치? 이 자기장, 이게 자기장이야. 이 아까 내 자기장 전류였지. 이 자기장 전류를 만들어준단 말이야.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게 뭐야? 이렇게 그래 이렇게 올라오는 전류를 이렇게 만들어준단 말이야. 이 전류는 없었어. 봐봐. 전류가 없었잖아. 근데 전류를 만들어줬잖아. 이해가냐? 이게 발전기의 원리입니다. 너네 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죠? 우리 지금 전기 쓰고 있지? 이 전기는 뭐 그냥 뽕으로 생기는 건가? 발전소가 무조건 생기는 건가? 그게 아니라 발전소가 어떻게 전기를 만들어주는가에 대한 원리를 지금 가는 겁니다. 여기서 없던 전기가 생기죠. 전류가 생겼죠. 자기장은 전류를 만들었어. 알겠냐? 오케이?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이게 패러데이 법칙이에요. 쉽게 갑시다. 여기서 그럼 여기 무슨 극이 유도가 되는 걸까요? 위로 자기력선이 올라오니까 무슨 극 되는 거야? 위에가 N극 돼버리죠? 아래가 S극 돼버리죠? 자! N이 다가오니까 N이 생겼어요. 그림으로 모습 들어보세요. 잘 봐. 요렇게 통이 있어. 근데 여기에 N이 다가와. 랑. N이 멀어져. 랑. 또
S가 뭐해? 다가와 랑 S가 뭐해? 멀어져 랑을 비교해 봅시다. 잘 보세요. 이 통에는 이렇게 전선이 감견이 있지만 이 전선에 전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N이 다가와. 여기 뭐가 돼? N으로 유도돼. 알겠니? 자기장이 먼저 유도돼. 그럼 이 자기장은 누굴 만들어? 전류. 다음 N이 멀어져. 다가올 때랑 멀어질 때 방향이 반대가 돼요. 쉽게 생각합시다. 변화를 뭐하는? 변화를 방해. 이거 간단한 거예요. N이 다가오, 야, 너 오냐? 오지마. 밀어버리고. 얘가 도망가려고 잡아. 알겠어? 잡아줘. 그렇게 생각해. 지금 원래 더 자세하게 해줘야 되는데 앞 단어에 있으니까 하고 왔으니까 얘는 잡아. 알겠어? 그럼 얘가 S극 때문에 똑같은 회로를 그렸을 때 여기가 N극이 되겠지. 그치? 자기장, 전류. 그럼 얘가 이렇게 되겠지. 그럼 봐봐. 전류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오케이. 자성만 보여주면 돼. 왔다 갔다 시키면 돼. 알겠어? 그럼 뭐가 생겨? 전류가 생기지. 자, 이제 드디어 발전기에 대한 개념을 좀 적을게요. 이거 좀 정리되셨나? 안 되셨으면 쓸 시간 줄까? 됐으면 지운다. 자, 발전소에는 여러분 뭐가 있냐? 발전기라는 게 있습니다. 부분 집합으로 발전기라는 게 있어요. 발전기가 뭐인지를 한번 보세요. 중딩 때 배웠어요. 잘 봐. 내가 뭐 그린 것 같아? 정말 강한 자석이 있어요. 정말 강한 자석엔 N에서 S극 쪽으로 뭐가 있지? 자기력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빽빽하게 눈에 보이지 않게 빽빽하게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여기에 요렇게 이거 입체로 그림을 한번 이해해봐봐. 이렇게 생긴 놈이 있어요. 보라색. 찢어볼까? 찢는 건 오바고. 잘 보세요. 요 놈이 이쪽에 자석, 이쪽에 자석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자석이 이쪽에서 자기력 선수 쏘지. 자, 이쪽에서 자기력 선수가 이때는 제일 많이 통과하지. 면적이 제일 넓잖아. 자기력 선수에 대해 수직이잖아. 제일 많이 통과하지. 근데 봐봐. 이렇게 돌리면 자기력 선수가 많이 아까보다 어떻게 돼? 적어지지. 잘 봐봐. 이때일 때가 자기력 선수가 제일 많이 통과하죠. 근데 조금 이렇게 돼버리면 자기력 선수 변하지. 만약에 얘들아 이게 이렇게 됐어. 자기력 선수 통과해 안 해? 안 하죠. 다시 봐봐.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되면 자기력 선수가 통과하는 수가 어떻게 돼? 많아져 적어져? 적어지지. 그럼 얘 적어지면 적어지는 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뭐가 생겨? 자기장이 생겨요. 그 자기장은 누굴 만들어? 전류를 만들어줘. 여기 이 회로 전체 또 요 안에 만약에 그때는 얘가 이렇게 회전한다면 이렇게 전류를 만들어줬다 이거야. 알겠냐?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이렇게도 되지만 다음은 돌지. 그땐 자기력 선수가 또 많아지지. 많아지면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생겨. 그때 전류가 만들어지면 이게 반대 이 방향이 되는 거란 말이야. 전류가 이렇게 생겨, 이렇게 생겨, 이렇게 생겨, 이렇게 생겨. 오케이. 그럼 뭐만 하면 돼? 존내 강한 자석 하나 준비하고. 그치? 그 다음 뭐 하면 돼? 얘를 돌리기만 하면 돼. 알았냐? 얘를 돌리는 장치를 쭉 연결한 게 바로 누구야? 터빈이라는 애. 터빈. 제가 그림이 있어요. 얘를 돌리기만 하면 돼. 얘를 돌리기만 하면 된다고. 자, 얘를 돌리는데 뭔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뭘 쓰는 거야? 첫 번째가 수력이 있고, 또 원자력이 있고, 또 뭐가 있고? 화력이 있고, 또 누가 있고? 풍력이 있고, 또 누가 있고? 조력이 있고. 이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얘를 돌리기만 하면 돼. 돌리면 여기서 뭐가 생겨? 이 방향에 전하의 흐름이 생겨. 그럼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야. 무슨 원리로? 패러데이로. 자, 다시. 발전기에서 전기를 만들어주는 원리는 패러데이다. 패러데이. 자기장의 변화가 생긴 그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바람에 자기장이 생겨서 그 자기장이 최종적으로 전류를 만든다는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해서 전류가 생긴다. 얘들아, 너네 수력발전소 어떠냐? 물 이렇게 있으면 물의 높이가 있지. 그치? 여기다 이제 막아놔요. 그치? 그럼 이 물이 내려오겠지. 내려오는 장소에다 뭘 해주면 돼? 돌릴 수 있는 수차? 뭐야 그거? 물레방. 해주면 돌지? 그 물레방아 같은 거 해주면 얘가 뺑뺑뺑뺑 돌겠네, 그지? 그럼 전류 생긴다. 아, 좋잖아.
근데 만든 건 좋았어요. 이제 발전소가 전기를 만들었다 하자. 만든 걸 계속 보관할 수 있는 양이 있을까? 보관할 장소가 있을까? 그럼 만들면 뭐 해줘야 돼? 보내야지. 그러니까 생산과 수송이에요, 이 단어는. 알겠죠? 이제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은가를 분석해 볼 겁니다. 자, 보세요. 자꾸 핸드폰 켜져 있어. 요거 조금 어렵습니다. 요거 조금 어렵고요. 우리 중딩 때 조금 배워본 거기 때문에 계산 문제를 다 해보면 다 잘 풀더라고. 어려워요 이게 좋아? 이거 쉬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할 부분은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봐. 자, 얘들아, 전기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전력이라는 게 있어. 들어봤나?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전력, 전기 에너지. 중3 때 나오잖아. 전기 파트. 아니, 과학에 있는데. 기가 시간에. 뭐냐, 요즘 기가 시간에 배우냐? 전기 에너지는 전압과 전류와 시간의 곱입니다. 에너지기 때문에 단위가 뭘까요? 에너지기 때문에 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V는 이퀄 대한민국 전기 공식 IR이라는 식이 있지? 그럼 얘를 여기다 띵 넣어주면 변환식 하나 나와. 뭐 나와? IR, IT I 제곱 R T가 나오죠? 그 다음 또 변환식 하나 나와. I를 넘기면 얘가 R분의 V가 나와. 그럼 여기다 R분의 V 대입하면 뭐야? R분의 V 제곱 T. 이것이 전기에 발생된 실제 에너지, 소비 에너지, 그런 개념이야. 근데 전력이라는 거는 잘 보세요. 초당, 소모한 전기 에너지입니다. 그 전기 에너지는 누가 만들어줘? 발전소가 만들어주는 거야. 응? 그 전기 에너지. 자, 막말로 이렇게 합시다. 아니다. 내가 공을 떨어뜨렸어요, 이렇게. 그럼 얘는 무슨 에너지를 갖고 있다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되지? 위치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 100% 다 전환될까? 안 될 수 있으면 못 돼요. 공기 저항 마찰. 그렇죠! 똑같은 거야. 자, 수력 발전이 내가 쭉 하면서 그 에너지를 뭘로 받고 전기를 바꿔주지. 근데 그게 100% 다 가진 않아요. 손실이 됩니다. 그걸 지금 계산할 거야. 그리고 가정으로 보내는 과정에도 손실이 있어요. 자, 봐. 초당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는 뭐냐? 전압에다가 전류만 곱하면 됩니다. 전기 에너지를 초당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이 값에다 시간을 나눠준 거예요. 그럼 단위가 뭐가 되겠어? VIT까지가 줄인데 이 단위를 T로 또 나눠준 거니까 줄 퍼 세크가 되죠. 그지? 또 다른 단위 알고 있는 사람? 와트. 이게 전력의 단위입니다. 알겠어요? 전력의 단위. 자, 근데 요거를 좀 변환해볼까? 위에 식 보이잖아. VI는 다른 식으로 뭐겠어? I 제곱아. 또 다른 식으로 뭐겠어? 요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누가 필요하냐면 요 식과 요 식이 필요해. 알았어? 잘 봐, 이제. 자, 발전소가 있어요. 이 단원이 원래 좀 이래. 근데 핵심만 알고 가시면 돼요. 알겠죠? 아직은 핵심을 가기 위한 전 단계라고 하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패러데이 법칙도 필요하고 막 그런 거다라고 하고 가고 발전소에서 뭐 송전탑 같은 게 있을 거고 여기서 가정으로 오게 됩니다. 물론 이때 변압기라는 게 있어야 돼요. 변압기. 이 과정에서 변압기도 거쳐요. 그래서 변압기가 바로 뒷담화에 있습니다. 변압기 중요해. 그럼 발전소에서 이 송전선으로 보낼 때 보내는 전력이 있고요. 여기가 뭐가 있지? 금속이잖아. 근데 전선이 금속이잖아. 그럼 저항이 있잖아. 그럼 여기서 뭐가 있지? 손실량이 있어요. 100% 다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가정으로 오는 건 뭐겠어? 보낸 값 마이너스 손실량이 되겠죠? 그럼 얘들아, 손실량이 크면 좋은 거야? 나쁘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작으면 좋은 거야? 크면 좋은 거야? 좋겠지? 이게 작으면 좋겠지? 그래서 손실량 계산하는 식이 있어요. 잘 보세요. 보내는 전력은 V와 I입니다. 전압이 VI니까
알겠어? 잘 봐. 이거 외워야 된다. 요것만 기억해줘. 손실되는 거 왜 손실될까요? 왜 손실될까요? 그렇죠. 저항입니다. 자, 전력이 이 식이 있고 이 식이 있고 이 식이 있어요. 기지? 네. 근데 이 전선이 무슨 전선이지? 직렬 전선이잖아. 그럼 누가 똑같아요? 전류가 똑같습니다. 일정한 전류, 일정한 저항. 그래서 이 식을 써주는 거야. I제곱을. 다시 봐봐. 손실되는 양을 뭐라 한다? I제곱 R로 접근합니다. 책에는 있어요. 이따 제가 지금 책에 있는 거 정리해 드리는 거야. 이것이 보내는 값, 이건 손실량. 똑같은 VI, VR입니다. 근데 저항이 들어갔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여기서 식을 유도해 볼게. 잘 봐. 손실 전력을, 너네 전력의 기호가 뭔지 아니? 전력의 기호가? Power, P입니다. 오케이? 자, 보내는 전력을 P라고 할게요. 손실된 전력을 P0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손실 전력 P0는 I제곱 R에서 이 I를 결정하는 것은 이 I는 여기 I랑 똑같거든? 쟤를 넘겨. 그럼 I는 뭐가 나와? P분의 V분의 P가 나오지? 그걸 여기다 대입해. 그럼 뭐가 나올까? P0는 V분의 P. 여기서 P는 뭐냐? 손실값이 아니라 보낸값이지. 보낸값이야. 거기다가 제곱의 R. 끝났어. 다 했어! 다 했어! 자, 이 전압은 뭐야? 보낸 전압이지. 보낸 전압. 이거. 보낸 전력. 이거 뭐야? 저항의 전선의 저항이지. 잘 봐! 여기서 전압을 2배로 증가시켰어. 증가시. 이게 무슨 값이라고 내가 정의했니? 손실값. 자, 손실값은 어떻게 되냐? 4분의 1. 이 값이 전체가 손실량이잖냐. 그치? 근데 얘가 2배가 됐다. 그럼 어떻게 되냐? 4분의 1배로 뭐 되는 거야? 줄어요. 감소되십니다. 책에 있어요. 뭐 밑줄을 책에다 더 넣든지 정리를 해놓든지 하세요. 책이 어디 있냐? 지금 어디 하고 있냐? 301쪽 하고 있어. 301쪽에 송전 있어. 송전에 전류를 줄인다 해서 어디를 보는 거야? 박스 안에 별 3개짜리 박스가 있을 거야. 그 안에 전압을 n배 높이면 손실 전력은 n제곱분의 1로 감소한다. 보여? 전압을 n배 높이면 손실 전력은 n제곱분의 1이 된다. 다시 뭐하면? 전압이 몇 배 되면 n배가 증가하면 손실량은 n제곱분의 1로 감소하신다. 얘들아, 손실값은 많은 게 좋은가 적은 게 좋은가? 적은 게 좋단 말이야. 얘들아, 옛날에 우리 가정에서 몇 볼트 썼어? 110. 지금 몇 볼트 써? 왜 그럴까? 110볼트보다 220볼트를 쓸 때는 오는 과정에 손실되는 값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440은 더 좋겠지? 너무 위험해. 전류가 너무 커져서. 알겠어? 그래서 지금 현재 220볼트를 쓰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 전압이 n배 증가하면, 그 봐봐. 이제 앞단어와 연결해 봅시다. 직류랑 교류가 있었죠? 직류랑 교류 중에서 전압을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누구였어? 교류. 방금 했잖아. 교류였어. 교류요. 알겠어? 직류는 바꿀 수가 없어요. 계속 일정하니까. 그래서 변압기라는 게 존재하는 건데 하나 더 갑시다. 자, 만약에 저항이 어떻게 되면 저항이 2배가 됐어. 손실량 2배. 손실량 2배 되는 거죠. 그럼 저항은 어떻게 해주는 게 좋아? 개. 길게 하는 게 좋겠어? 짧게 굵게 하는 게 좋겠어? 짧고 굵게. 그치? 그러니까 너는 송전탑 전선 보면 어때? 내 다리통보다 두꺼워. 전선 알아? 진짜 두껍단 말이야. 그래야 돼요. 왜냐면 저항은 두꺼울수록 작거든. 알았냐? 그래서 저항은 그대로 손실량을 같이 하는 거고 얘는 이렇다라는 거야. 기억해야 돼? 우린 이걸 갖고 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변압기로 갑니다. 드디어 변압기. 메인이. 응? 메인이요. 메인은 변압기야. 많이 메인은 있어요, 쌤? 응? 많이 있어요. 꽤나 쓸 겁니다. 제 301쪽 정리한 것이고 뒷장에 가시면 이제 변압기가 나오십니다. 302쪽에 보시면 완자책이에요. 거기 위에 거 한번 읽어볼게. 자, 잠깐 템포를 쉬어간다는 뜻으로 직류 읽어보세요. 교류 읽어보세요. 직류의 특성 어때? 한 방향 흐른다. 안정된 전류. 되겠냐? 그 다음 오른쪽 교류. 세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뀐다. 발전소에서 공급할 때 쓴다. 얘들아 잠깐 봐봐.
여기가 발전소예요. 제가 방금 발전소 그림 보여드렸습니다. 발전소엔 터빈이 있습니다. 터빈에 연결된 발전기가 있어요. 오케이? 그럼 발전소에서 처음에 만든 전류는 교류일까요? 직류일까요? 자, 회전했었어. 교류. 교류가 생성되죠? 그러니까 교류 형태로 오겠지. 직류로 오면 안 돼. 근데 교류로 오기 때문에 고맙습니다가 되는 거죠. 여기 누가 있어? 변압기. 얘들아, 이 변압기의 이 변압은 뭐를 변화시킨다는 것 같아? 아, 누구를? 전압. 전압을 올리는 것 같아? 낮추는 것 같아? 올려야 좋겠어? 낮추는 게 좋겠어? 올려야지. 그치? 자,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를 배우는 거야. 잘 보세요. 변압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좀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은 책에는 있는데요. 책에 있는 거 너네 지금 이해 못하잖아. 그지? 조그맣게 설명 정도는 적어놓으세요. 설명 정도만. 이쪽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감았어. 여기를 1차 코일, 여기서 1차 코일이 뭐냐면 발전소 쪽입니다. 자, 발전소가 공급합니다. 무슨 전류를 공급하죠? 교류를 공급하죠. 잘 봐, 이거 내용 어려워요. 잘 보세요. 근데 이쪽에 2차 코일에 연결하면 여기 하나, 둘,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몇 번 됐어, 이제. 2배 많아졌죠? 감수 정확하게. 사실은 이 길이도 똑같아야 되는데 길이 실패했다. 미안하다. 원래 단위 길이당 감수가 증가해야 되거든. 길이도 증가하고 감수 증가하면 안 돼요. 그래. 단위 같은 길이 안에서 감수가 증가해야 되거든. 원래 n이라는 게 그런 의미인데 미안해. 이쪽으로 뭐 하냐면 가정을 할 거야. 가정으로 여기가 무슨 코일? 2차 코일. 잘 봐. 1차 코일에서 오는 전류가 이래요. 이렇죠? 잘 보세요. 그럼 여기서 제가 이 구간을 짜줘봅시다. 전류 어떻게 되지? 증가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전류를 만약에 처음에 이 구간을 이렇게 잡아봅시다. 전류가 이렇게 흘러. 얘들아, 전류가 이렇게 만들어나? 이렇게 흐르지? 그럼 잘 봐. 오른손. 전류가 이거지? 그치? 그럼 자기장 이거지? 그럼 위에가 N극 돼버리시고 S가 되겠죠? 요 구간 동안에. 그다음 그 전류가 점점점 커지지? 자, 전류는 누굴 만들어? 자기장을 만들어요. 전류가 점점점 커지지? 그렇지. 잘 봐. 그럼 이 자기장이 요렇게 하나 생겼다가 요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생깁니다. 자기장이 점점 어떻게 돼요? 세지지? 그럼 이 자기장은 이쪽으로 쑥 넘어오셔서 요렇게 하나 왔다가 요렇게 하나 왔다가 요렇게 하나 왔죠? 세기를 원래 개수지만 알겠어? 자, 봐봐. 그럼 2차 코일에 뭔가 변화가 생겼어. 뭐가 변화가 생겼지? 자기력선에 변화가 생겼죠. 그럼 여기에 자기력선이 내려온 게 많아지면 그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위쪽으로 N극이 유도가 됩니다. 자, 다시. 아까도 N극이 다가왔지, 통에. N극 다가오면 자기력선 내려가기 존나 많아지지. 그 위쪽으로 N극 만들어 놓지마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마치 이게 자기장에 N극이 다가오는 것처럼 효과가 되는 거야. 이 구간 동안에. 전류가 세지니까 N극이 점점 다가오는. 그럼 여기 위에 뭐야? N극이 되는 거지. 만약에 이게 직류야. 그럼 어떨까? 직류면. 얘가 직류면 이지. 그럼 전류가 항상 똑같지. 항상 똑같은 하나의 자기장이 오지. 그럼 여기 자기장의 변화가 있어? 없어. 그럼 여기 자기장의 변화가 그 유도자기장이 안 생기고 유도전류 안 생기지. 그럼 여기 전류가 안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변압기는 직류전원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만약에 교류라면, 그치? 교류라면 이 방향이 작아지기도 하지. 야, 커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작아지기도 하지. 작아지면 이게 역과정이지. 그럼 이게 S가 유도된단 말이야. 이 과정에서는 N이 유도되고, 이 과정에서 S가 유도되고, 또 이것도 반대 방향, NS 계속 바뀐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흘렀다, 이렇게 흘렀다, 이렇게 흘렀다.
만약에 이 문제가 NS를 물어보는 문제면 제가 자세하게 합니다. 그렇게 안 나와. 알겠지? NS 막 바뀌어서 바뀌어서 해서 전류가 만들어져요. 이게 가정으로. 근데 너희들이 이 식을 기억할란가 모르겠다. 자속을 기호로 뭐라고 하냐면 파이라고 했어요. 자기력 산수를 파이라고 하고 우리 전자기력 할 때 배우고 왔습니다. 전자기장 유도할 때. 왜냐면 교육과정상 순서상 앞에서 배우고 여기를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존나 쉬워야 돼. 자, 여기가 통이 있고 여기에 n이 다가와요. 그럼 누가 생기지 여기에? 자기력선의 변화가 생기죠? 파이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생겨? 최종적으로? 자, 얘가 되고 얘가 애 되고 얘에서 전류 생겼죠? 전류가 먼저일까? 전압이 먼저일까요? 여러분, 전압이 먼저일까? 전류가 먼저일까요? 전압이 먼저입니다. 전압은 전화를 흐르게 만들어준 에너지원이에요. 전압은. 다시 하면 전압은 소비된 에너지로 얘기를 하는 건데 전압의 또 기원은 또 기전력이라는 값이에요. 근데 얘가 이럴 때는 같아요. 기전력. 기전력이 뭔데요? 기전력은 입실론이라고 했었죠? 예전에. 기전력을 구하는 식이 뭐냐? 가문수에다가 시간 변화율을 분해 자속의 변화율. 이런 식이 있었어. 졸라 빡센 식. 근데 이게 뭐 n 마이너스 n 델타 t 분 델타 파이 해갖고 했었던 식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들 이 식을 지금 외우라고 하는 거나 응용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것이 전압입니다. 근데 이 전압, 기전력을 전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전압이 n과 뭐하다? 비례한다라는 거를 지금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1차 코일에 보냈지, 발전소에서. 근데 여기서 100V를 쐈어요. 알겠어? 100V를 쐈어. 근데 100V를 쐈는데 2차 코일에 여기 몇 번 감겨있지? 가문수가 아니라 이게 전압이면 1차 코일을 V1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근데 여기 가문수 있죠? 가문수를 N이라고 표현. N1은 몇 번? 3번 감겼죠? 그치? 근데 여기 두 번째 2차 코일에 몇 번 감겼지? N2가? 6번 감겼죠? 그다! 잘 봐! 얘랑 무슨 관계야? 비례한다 그래서 전압은 가문수에 어때? 비례한단 말이야. 가문수가 어떻게 됐어? 2배 됐죠? 그럼 여기 전압은 어떻게 되는 거야? 200으로 승합돼 버리는 거예요. 저 원리에 의해서. 변압기의 가장 궁극적 포인트는 전압을 바꿔주는 겁니다. 뭘 통해서? 여기 부분에 가문수를 바꿔서. 가문수와 뭐가 비례하니까? 전압이 비례하니까. 제 말을 이해를 정확하게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뭉뚱그려 수업을 하는 것 같아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관계식이 몇 개가 튀어나옵니다. 그것만 응용하면 돼. 응용하면 돼. 이쪽에서 발생된 전력이 있어요. 전력이 뭐지? 1차 전력은 들어온 초당 소비 에너지가 V1 곱하기 I1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전기 에너지가 이쪽으로 고스란히 오는 거예요. 사실 공기적으로 손실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손실이 없다면 이쪽에 2차에 해당되는 전력은 고스란히 똑같이 V2 곱하기 I2일 건데 이 값과 이 값이 어떻다? 같아야 됩니다. 같아야 돼요. 손실되는 게 없다. 얘가 얘를 만든다. 초당 소비 에너지가 초당 소비 에너지입니다. 전력은 초당 소비 에너지야. 완벽한 손실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얘가 갖는 초당 소비 에너지가 얘가 갖는 초당 소비 에너지를 같다. 그럼 무슨 식이 나와? V1, I1은 이퀄 V2, I2라는 식이 나오고 이 식을 조합하면 넘겨. I2분의 누구는? I1은 V5분의 1분의 2 이제 넘어가야죠. 이거 좀. 요게 첫 번째 유도식입니다. 책에 있어요. 별표. 책 어디 있어? 302쪽에 있습니다. 302쪽에 공식 암기하기라고 보여. V1, I1은 V2, I2이다. 그 식으로 요 식을 유도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전압이 여러분 누구에 비례한다 그랬죠? 가문수. 그래서 이 식에다 연대 하나 더 적자면 n 모분의 n 뭐가 될까요? 1, 2 어디가 1이고 어디가 2일까? 얘랑 무슨 관계냐 지금? 비례냐 안 비례냐? 뭐가요? 비례. 얘랑은 비례죠? 위에 있으면 얘 커지면 얘 커져야 되지? 그래서 얘가 2가 되고 얘가 1이 되는 거야.
n은 쟤랑 비례하니까 분수 관계가 안 되죠? 알아들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변압기 문제를 반드시 모의고사나 그런 데 만나게 될 거야. 원리를 물어보진 않아요. 왜 전기가 발생하는가와 왜 얘랑 V1, I1 되는가 그런 건 물어보지 않아. 단 문제 형태로 기억해야 돼. 무슨 식으로? I와 V와 N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돼. I 모분의 I 모는 V 모분의 뭐고 N 모분의 N 뭔가 이거를 기억해야 돼. 기억하는 방법 첫 번째. 잘 들어봐. 개판이지만 들어주세요. 뭐가 보이나? 그래서 V는 같이 한다. 1이면 1이다. 그럼 얘만 바꿔라. I는 나는 2단하거든. 그리고 2면 얘가 1이다. 이렇게만 기억해주면 됩니다. 자, 문제 갑시다. 303쪽에 맨 아래 가보세요. 그림은 변압기의 구조를 간단하게 나타난 겁니다. 1차 코일에 우리 입력된다. 들어오는 전류. 무슨 전류 왔어? 교류 왔어. 다음 1차 코일에 발생한 자기력선이 3개의 수가 있다면 이쪽 자기력선 수 몇 개다? 3개다. 다시 2번 읽어봐. 뭐라고 돼 있어? 자기력선 속이라고 했죠? 이게 자속이에요. 그치? 여기서 발생한 자기력선 속이 3개다. 그럼 고스란히 이쪽으로 자기력선 수 3개로 가는 거야. 같다. 이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야. 3번 2차 코일의 가문수가 만약에 여기가 가문수가 몇 배가 되셨대? 2분의 1배 되시면 여기 전압에 대해서 여기 전압 몇 배 된다? 2분의 1. 그렇죠. 2분의 1배 됩니다. 가문수 전압 그대로 가는 거란 말이야. 가문수 2분의 1배, 전압 2분의 1배, 전류 몇 배? 2배. 2배. 반비례니까. 그렇게 갑시다. 그래서 여기 전류 안 나왔죠? 전류 2배라고 적어놓으면 바로 뒷장 갑시다. 변압기 먼저 풀어볼게요. 304쪽. 2번. 자, 그림은 1차 코일에 220V 전압과 1A를 공급했는데, 잘 봐. 1차 몇 번, 2차 몇 번 밑줄. 1차 몇 번? 200번. 2차 몇 번? 야! 2차 가면수가 2분의 1배 됐지. 그럼 전압 몇 배? 2분의 1. 2분의 1배. 전류 몇 배? 2배. 2배. 감사합니다. 그치? 아래 답 찾고. 그럼 2차 코일의 전압은 몇 배? 얼마가 돼야 돼? 110. 전류는 얼마 돼야 돼? 2배 됐으니까. 1차 코일의 전류 위에 맨 위 있다. 1A, 2A. 알았냐? 그 다음 1차 코일의 전력과 2차 코일의 전력은 같다. 몇 번? 4번. 족봐. 그 다음 오른쪽 확인 2번. 자, 변압기에서 1차와 2차 코일 가문수비가 몇 대 몇이다? 1대 4. 1대 4이다. 확인 2번이야. 304쪽 그대로야. 넘기지 말고 오른쪽에 조그만 문제 있어. 거기 1차 코일, 2차 코일 가문수 몇 대면? 1대 4. 4배 됐지. 가문수 4배 되면 전압 몇 배? 4배. 전류 몇 배? 4분의 1배. 몇 번? 4번. 오케이. 자, 위에 손실 전력과 전력의 수송 갑시다. 자, 문제 보시면 발전소에서 전기를 쏴서 가정으로 오는 과정에 손실값이 있었고요. 제가 아까 손실값 구하는 식은 뭐였고 제가 보내는 값 구하는 식은 뭐였다라고 했었어. 자, 그러니까 발전소가 있어요. 발전소에서 전선으로 연결하죠. 그 다음에 이 전선에서 누구로? 가정으로 옵니다. 그치? 그럼 얘들아 다시 민지 손실량 뭐라고 했지? 손실량? 무슨 식으로 접근한다 했지? I제곱 R. 왜? 뭐가 필요하다? 저항이 있기 때문에 손실이 있다. 여기는 쏴준 거니까 원식 누구? VI. 자, 다시 문제로 가봐. 그러면 발전소에서 공급 전류가 누구다? VI다. 알겠냐? 이거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 손실량 누구다? I제곱 R이다. 제껴. 그럼 가정으로 가는 건 맞아요. VI-I제곱 R. 공급한 거에서 손실값 I제곱 R을 빼주면 된다. 그럼 기억되겠다. 오케이? 네. 되겠어? 네. 빨라? 아니요. 빨라서 완전 못 따라줘서? 아니 방금 문제가 못 들었어요. 뭐라고 하시는지. 304쪽 1분 풀었어. 뭐라고 하는지 미안해요. 네, 근데요 문제는 잘 안 빠지네요. 쓰기가 너무 빨라요. 아, 지우는 속도가 너무 빨라? 아니 설명하시면서 쓰기 너무 빨라요. 미안해.